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시민 TV 사회자를 맡은 김진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회자의 나비 넥타이, BB23호, 헤어스타일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붑니다. 시민TV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광양에서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번 주 주간 브리핑을 해주실 정아람 기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민신문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면으로만 독자분들을 만나오다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 기자님, 뭘 잘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 기자님, 축하해야 될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북한도 아니고 미국으로 가신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제가. 네. 연수 가시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지역 주간지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잘 다녀오시고 시민신문과 더 나아가서 지역신문 발전에 공헌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어느 신문과 함께요? 시민신문과 함께. 약속. 네. 자, 그럼 이번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많은 시민들에게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광양보건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네. 지난 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가 광양보건대 청원을 채택하고 다음 회기에 광양보건대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리 보건대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광양시를 방문한 걸 제가 봤는데요. 네. 앞으로 보건대 행보가 궁금합니다. 청원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조치를 풀 수 있도록 지역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대학 설립자와 학교 법인의 문제를 대학 자체 정상화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지역에서 교육부를 설득해 줄 것을 네. 요청을 했고요. 네네. 또 시와 시의회에서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실행해 줄 것, 그리고 광양보건대 폐교를 막아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네요. 보건대가 대학 정상화가 되려면 재정 기여자 발굴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 측은 계속 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노력만.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설립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뭐 교육부 컨설팅 공고 아닌 다른 대학과의 통합 역시 설립자의 그러니까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해서 분교로 남지 못하면 학교 이주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시의회에서. 네. 이번에 발전소 건립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광양만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바이오 발전소 건립 반대 건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찬반 토론 후 실시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13명의 의원 중 결의문 채택 찬성 의원이 7명, 반대 의원이 6명으로 나와 광양시의회 바이오 발전소 건립 반대 건의서가 채택됐습니다. 네,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로 채택했다는 건데요. 찬반 측 의견은 어땠나요? 네, 일단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일단 박노신 의원이 이제 광양 만권에 이주된 이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100만여 명이 달한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 생활 환경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입장이고, 또 반대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일단 입장을 보이면서 건의문 채택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 측 의원님이나 찬성 측 의원들이 뭐 서로 이렇게 입장을 아마 고수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아, 벌써 다 읽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반대한 진수아 의원님의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는데요. 예, 일단 반대 대책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자 측의 의견은 들어봤지만 네.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이 상황을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하고 거기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늦춰달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찬반 측 의견이 뭐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 시민이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매번 인사말에서 시민 중심을 구현하겠다는 단골 멘트를 던지는 그 분들을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식당에 시민 중심 식당이 있으면 단골들이 많이 오겠죠? 네, 하실 건가요? 아니요. 네. 빈말은 안 하고 싶습니다. 네네. 혹시 사회자님은 현재 근무지에서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네네, 그렇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정말 행복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중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사회자님은 좀 티난가요? 거짓말 하실 때 왼쪽 볼이 빨개지시거든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안건 심사도 거치지 못한 채 부결됐습니다. 생활임금이란 것이 무엇이고 왜 부결이 된 것인가요? 네, 일단 생활임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날 부결된 이유는 일단 담당 부서가 불확정이 됐다. 그리고 업무 중복이다. 결국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의 업무가 집행부 부서 간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담당 부서를 확정치 못하고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총무과 등을 오가다 결국 투자유치과가 담당 부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부서 확정이 늦어진 데다 의원들의 검토 시간도 부족해서 일단 부결됐다. 그래서 정확한 집행부 부서가 결정되고 의원들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 총무위와 상건위에 다시 안건을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임금 조례는 2017년 8월 현재 전국에 91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근로자를 배려한 격려가 기본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임금 문제가 나온 마당에 또 이 문제를 마당에 더 큰 마당이 나오나요? 지금까지는 마당도 아니었죠. 포스코 외주사 직원 임금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끊이지라는 문제였죠. 정말 큰 마당이 나옵니다. 외주사 직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 포스코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포스코가 외주비 인상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1천억 원 수준의 외주비를 증액하는 등 향후 3년간 외주비를 점진적으로 늘려 외주사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이라고 하네요. 정말 파격적입니다. 큰 마당에서 이렇게 파격적이네요. 포스코가 전체 외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2자릿수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주비 인상이 곧 외주사 직원 처우 개선이라는 대목이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이번 결정으로 경제 성장과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하니 일단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말하는 노사화합, 상생협력의 전형이 되길 저 또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보고 싶은 분이 있나요? 옛날 여자친구 영희? 그 영희의 단짝 친구인 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해 텃밭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저도 SNS를 잘하는 편인데 그 안 대표 행보가 우리 지역 SNS에 많이 올라온 걸 봤거든요. 광양항도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9일 광양항을 찾아 항만 관련 주요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항만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 및 또 현안 보고를 통해서 항만 현대화 사업, 그리고 배후부지 활성화와 콜드체인 허브 조성, 그리고 해양산업
클러스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 7가지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네. 또 그 관련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 안 대표의 답변도 이렇게 이어졌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안 대표는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호남 지역에 그 사회 간접 자본인 SOC 예산을 축소하면서 여러 가지 재조정을 추진할 것이며 광양항과 같은 기간 사업은 중요한 만큼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따라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잘 살피고 나라를 챙기는 것이 더 좋은 네.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는 좀 훈훈하게 끝내는 또 미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주말 농장 개장식이 지난 9일 태인도 군기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정말 훈훈한 소식입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그 주말 농장 신청하라고 했었는데요. 다른 일정 때문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우리 주말 농장이 앞으로 태인동 군기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니까 용지 네. 큰 줄 다리기 보전회가 주말 농장 운영에 나선 것은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가족과 농사를 짓고 직접 심은 농산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전원 생활을 하는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 가족도 금방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와서 네. 광양시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태인동의 배포가 좀 이렇게 가슴이 넓네요, 태인동이. 그죠? 광양시민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니.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동에서 네. 광양시 전체 주말 네. 농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엄청 그렇죠. 힘든 일인데 정말 기특하다. 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네네. 태인동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정 기자님은 주말 농장을 하실 수 있겠네요. 옮겨야지. 광양 시민이니까 저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요. 아까 미국 하신다길래 제가 미국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시간 알차게 꾸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그리고 재밌는 소식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나오십니까? 미국 가시는 거 아니고요? 아마 네. 지켜보고 계신 네네. 시청자분들이 저를 네. 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저는 특파원으로 네. 한번 미국의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심층 토론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광고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고. 광양 시민이 주인인 신문. 지역민의 펀드로 만들어진 시민 주주신문. 시민들의 시선으로 진정한 독립언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구독문의 061-761-2992. 다음은 시민 TV 심층 토론 순서로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장님을 모시고 오늘 심층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민TV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시민TV와 광양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장 송재천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바탕으로 외유내강의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 시민의 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6개월 동안 이슈화되고 있는 목질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의회 입장이 빠르게 정리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표 기관입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기업 유치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의 주장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의원들은 모두가 생소한 분야이고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또 모든 의원들이 발전소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현황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하였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입장 경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시민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중심의 우리 관양시 의회에 반대 건의문 채택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과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목질계 화력발전소 반대 건의문 채택이 이루어진 과정과 결정에서 의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조율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표결까지 갔지만 이것도 민주주의의 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13분의 의원님들이 표결을 실시해서 7분의 의원님의 찬성과 6분 의원님의 반대가 나와서 최종 반대 건의문이 채택이 되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지는데요.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시의회는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지난 4일 반대 대책이 사업자 측과 의견을 각각 청취하는 등 더 이상 시민 간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한 의원 개개인의 의견 또한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것을 토론해가는 의회야말로 열린 의회, 토론하는 의회의 참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절차적 정당성이나 효율적인 입장 정리,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요.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질계 화력발전소에 대한 전문적 이론과 깊은 고찰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발전소 건립에 따른 장단점을 심층 분석하는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표결에 의한 처리 또한 의견을 모으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번 목질계 발전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광양시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더욱더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양시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송재천 의장님, 앞으로 광양시의 비전이나 플랫폼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7대 후반기 의회가 개원하고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해왔지만 지난 1년 동안 나타난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제7대 후반기 회의가 잘 마무리되어서 15만 광양 시민이 모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지역 발전과 복리 정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양 보건대와 한려대학교의 정성화 등 지역 현안의 사항에 대해 지역사회와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양 항만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우리 시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조금 있으면 명절이 또 다가옵니다. 우리 광양 시민 여러분들께 명절 인사와 함께 또 15만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시민 TV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5만 광양 시민 여러분, 제7대 광양시의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해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은 7대 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장님, 오늘 광양시민TV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15만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시민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양시민TV 심층 토론 순서였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장님, 우리 시민 중심의 시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송재천 의장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민TV